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영화계는 98% 이상이 좌파들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죠. 대한민국 영화계 98% 이상의 좌파들 장악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공연계와 가요계, 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좌경화가 매우 심각하지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98%의 이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영화사들에게 돈을 대주는 것이 바로 CJ 아니겠습니까? CJ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내용의 영화, 친일파 청산, 반일주의 영화, 또한 북한을 찬양하는 영화들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 주었습니까? 자, 지금 현재 CJ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대북 제재 와중에도 북한 평양에서 만든 의류, 홈쇼핑에서 뽀젓이 판매한 CJ 홈쇼핑.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CJ 대북 제재 와중에 북한산 옷 중국산 등갑시켜 판매. 2017년 9월 자사 홈쇼핑 방송 CJ 오 쇼핑에서 평양에서 만든 북한산 옷을 중국산 옷으로 팔아 2021년 9월 기소된 CJ E&M에 대해 법원이 올해 7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지 1년 10개월 만에 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CJ E&M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CJ 오쇼핑 부장 K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좀 약하지요. 자, CJ 홈쇼핑에 의류를 납품한 A사와 A사 관계자 2명에게도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A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국 B사 대표에게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CJ의 북한산 의류 판매는 단순히 국내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다양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언론의 주장입니다. 평양에서 만든 북한산 점포에 중국산 라벨 붙여 판매한 CJ 홈쇼핑. 2017년 김정은이 잦은 미사일 발사와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벌인 이후 이에 유엔 안보리는 4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조치 내용이 담긴 대통령 행정명령 13810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2017년 9월 이후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섬유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018년 가을 CJ E&M의 홈쇼핑 채널인 CJ 오쇼핑이 평양에서 만든 의류 제품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판결문 내용 등에 따르면 2018년 봄 CJ 오쇼핑은 서울의 중소 의류 제조업체 A사와 가을 기획 상품 판매를 추진했습니다. 두 종류의 점포 세트 상품이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브랜드인 필틱스와 제너럴 아이디어의 컬러버레이션 제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키스 헤링 제품이었습니다. 제너럴 아이디어는 글로벌 디자이너로 인정받은 한국의 대표적 디자이너 최범석의 의류 브랜드입니다. 키스 헤링은 1990년 30대 초반 나이로 숨진 미국의 미술가 앤디 워홀과 함께 세계 3대 그라피티 아티스트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CJ 오쇼핑은 세계적 예술가와 한국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들어간 점퍼 세트 의류를 2018년 가을 기획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CJ 오쇼핑과 계약 이후 서울의 A사는 중국 장쑤성 장인시에 있는 B사와 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B사는 랴오닝성 다련시에 있는 C사에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C사는 북중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시에 D사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사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평양의 봉제 공장 여러 곳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주요 생산은 평양에서 하는 북한산 제품입니다. 점퍼 생산을 위해 D사가 손잡은 회사는 평양 소재의 E사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E사에서 완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양에서 만든 북한산 제품입니다. E사는 키스 헤링 야상 점퍼와 이 펠틱스 제너럴 아이디어 항공 점퍼 총 4만 점을 만들어 중국산 라벨을 붙여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평양에서 만든 북한산 옷들이 중국산 라벨이 붙여진 것입니다. 북한 E사에서 만든 점퍼는 2018년 9월과 10월 중국의 D사로 밀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펠틱스 제너럴 아이디어 항공 점퍼 약 2만 점은 같은 기간 CJ 오쇼핑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방송에서 남녀 쇼 호스트는 평양에서 만든 북한산 항공 점퍼를 입고 중국산 제품이라고 당당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두 점퍼를 평양에서 만들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CJ 오쇼핑을 비롯한 A, B, C, D 각 회사 입장은 판이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은 모두 시인했지만 한국에 있는 기업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CJ 오쇼핑과 A사는 비슷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위 제보라며 완강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하나 둘 나오자 우린 몰랐다, 우리도 당했다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평양에서 만든 또 북한산 중국 라벨을 붙인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말을 바꾼 CJ 오쇼핑. 결정적 증거는 CJ 내부 문건에서 나왔습니다. CJ 오쇼핑 품질보증센터가 2018년 6월 20일 작성한 보고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CJ 자회사 CJ IMC 직원이 D사 공장을 찾아 공장 심사를 한 후 작성을 한 증거입니다. CJ 오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공장인지 평가하는 심사였습니다. 보고서 첫 장 요약 부분 서두에는 D사에 대해 주로 한국과 유럽, 중국 내수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 80명 안팎이 일하는 공장이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작업하는 제품 일부는 북한, 평양에서 봉제
작업을 한 이후 중국에 있는 본 공장에서 완성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도 A사 관계자가 평양 생산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 대화방은 A사와 B사의 임원과 실무진 등 총 9명이 참여한 대화방이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든 제품이 언제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D사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6월 21일 CJ IMC는 CJ 서울 본사와 A사 관계자 여러 명에게 이 평가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에서 CJ IMC 관계자는 본 공장은 북한 작업자 공장으로 라인 사진 촬영은 금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CJ와 A사 모두 중국에 있는 D사가 북한 작업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라며 북한에서 또 평양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A사는 이 보고서를 바로 다음 날인 7월 5일 B사에 이메일로 보냈고 B사는 이날 바로 C사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라는 본문 내용에는 분명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에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공장이라 현장 사진에서 인원이 나오지 않게 촬영했다라고 보고했다라며 북조선 공장임을 상부에 보고했으니 이후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썼습니다. 2017년에도 북한산 판매. CJ는 2017년에도 북한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방식은 2018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A사가 수입했고 B사가 함께했으며 A사와 계약한 B사는 단둥의 L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L사와 역시 D사처럼 북한 봉제 공장과 손잡고 대부분 생산을 북한이나 평양 내부에서 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또 L사가 계약한 회사는 평양의 봉제 회사 M사였습니다. M사에서 만든 제품은 두 종류로 모두 펠틱스 브랜드였습니다. CJ 오쇼핑은 이 제품 역시 중국산으로 둔갑해 팔았습니다. CJ는 D사의 한 곳과 같이 L사에 대해서도 공장 평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요약 제1항에 본 공장은 북한 공장으로 점검 진행 시 사진 촬영 불가하여 공장 책임자 촬영 사진으로 사용했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 10회에 걸쳐 북한산 위류 75,447점을 약 70만 달러에 수입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9월과 10월에 9회에 걸쳐 북한산 항공점포 19,413점을 수입했습니다. 2년간 총 19회에 걸쳐 북한에서 만든 북한산 위류 94,860점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관세 4천여만 원을 속였으며 오기드 판사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해 B사 대표의 다음 증언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A사는 처음부터 북한에서 생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 철학 첫 번째 원칙, 정직을 저버린 CJ. 여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또 사진, 동영상,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보고서 같은 증거는 CJ 측이 북한산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수입해 판매했음을 가리킵니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CJ는 명약, 관하한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명백한 증거가 분명히 여럿 있는데도 5년간 CJ는 우리는 몰랐다, 하청업체에 당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서핑 의류 업체 립컬과 비교가 됩니다. 2016년 2월 한 호주 언론은 북한에서 생산한 립컬 브랜드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해외 매장에서 판매돼 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립컬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해당 하도급 업체와 관계를 정산하고 북한산 제품 판매 수익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6대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CJ는 경영 철학으로 행동, 원칙 4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가 정직이다. CJ는 지금이라도 이 원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CJ가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